한 직장인이 사망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주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은 사회, 생산량이 사람을 압도하는 사회, 정말 무사한 걸까요? 올해 한참 열풍이던 포켓몬빵, 그 실물조차 보기 힘들었던 그 빵이 최근 재고가 생기기 시작했다죠. 지난달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에 이 기업이 그간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해왔고 안전조치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려지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SPC 제품 안 삽니다, 이런 불매 움직임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거죠.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들은요, SPC 이후에도 계속 발생했어요.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일하다 매몰됐던 광부 두 분, 열흘 만에 천만다행으로 구조됐지만 정말 아찔한 사고였고, 광산을 운영한 기업은 노후화된 광산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달 광주에서는요, 삼성전자 협력업체 DK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철제 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어요. 이 직원은 작년에도 업무 도중에 손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오봉역에서는 30대 직원이 열차의 차량을 점검하다가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요, 선로 간 간격이 좁아서 작업 통로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부족했어요. 올해 코레일 사업장에서만 4명의 직원이 안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코레일은 정부가 관리하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 최근 2년간 861명의 안전인력 증원을 요청했다고 해요, 정부에. 하지만 정부는 125명의 인력만을 승인한 사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뉴스에 나온 사고들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알려지지 않은 사건, 사고는 더 많을 겁니다. 이들이 생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입니다. 일하다 죽을 뻔하는 일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죠? 근데 하지만 낯설진 않아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현재 진행형인 비극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산업재해라고 하니까 이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재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기업에서 일어난 손해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표현을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쳐도 산재고,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두통 이런 질병에 걸려도 산재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080명이었습니다.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은 산재 사망률은 1위인데 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확률, 이걸 산업재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재해율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통계 안에 숨겨진 현실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추기 어려운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일터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나 질병이 여전히 은폐되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망률은 낮고 재해율은 높은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유난히 일하다 죽는 사람이 많은 걸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진 한 장 볼까요? SPC 사고 바로 다음 날 찍힌 사진으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사고 장소는 흰 천으로 덮여져 있고 옆 라인 직원들은 평소처럼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각자의 밥값을 해내는 건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가치에 압도돼서 일하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지워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마다 현장에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인 1조, 3인 1조가 원칙인데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하루 동안 처리해야 할 일은 이만큼인데 이걸 한 명이 또는 두 명이 N명이 다 처리를 해야 했다. 한마디로 사람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들이죠. 가끔 회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축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하죠.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요, 대부분 이런 안전사고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치는 그물망,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사회가 강조하는 이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전망은 어떨까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죠.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예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이 중대재해가 뭐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나 원인으로 수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의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시작할 때부터 좀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 통과 과정에서 50인 미만의 영세한 회사는 당장 안전 대비를 하는 것이 경영의 부담일 수 있으니 3년간 적용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정해졌고, 또 직원이 5명 미만인 곳은 아예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실제로 전체 중대재해의 65%는요 현재 법 적용 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 부담이 크다는 경영계와 이런저런 기업 사정 다 봐주다 보니까 정작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노동계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고, 안전조치를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귀찮은 일, 납기일도 빠듯한데 시간 빼앗기는 일이라는 인식도 여전하고요.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510명이라고 해요. 안전은 정말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분야예요. 근데 이 안전 체계를 만드는 건 돈 드는 일, 시간 빼앗기는 일이다, 이런 인식 자체가 깨지지 않는데 걸리면 강력히 처벌하는 법만으로는 구조 자체가 바뀌겠느냐, 오히려 편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평상시에 하는 근로감독은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현장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봉화 아연 광산에서 생존하신 그 광부분들도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안전점검을 하러 와도 옷에 흙먼지 하나 안 묻히고 그냥 왔다 가는 형식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안전점검을 하러 관계기관에서 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이런 논문이 또 나왔더라고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 근데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덮이는 비율이 한국은 66.6%다라고요. 이걸 산재 은폐율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1% 증가하면 산재 발생률은 0.7%, 산재 은폐율은 4.1% 줄어드는 현상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쓴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이 노동조합의 사용주 압박 효과와 어떤 감시자 역할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기업이 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 그것도 사기업이. 우리나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모티브로 삼았던 국가가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산업재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영국에는 석박사급의 전문 연구원들이 산재 예방을 고민하는 보건안전청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속한 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명령권, 기소권 등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요. HSE가 올해 내놓은 미래 전략 자료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의 기본 원칙은 위험을 만드는 사람이 그 위험을 통제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SPC를 비롯해서 기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기업이 어떤 사회적 책임을 미루다가 사고는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대우하느냐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상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나오고 나서 그 상품이 소비자들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들의 활동과 생산품은 사람들의 삶 곳곳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잖아요. 그건 저는 어쩌면 이미 이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공공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가운데 기업 경영진의 그 무게를 충실히 느껴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 역시 어딘가에서는 근로자이겠죠.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고요. 원래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오던 것들이 있죠. SPC 사고나 오복력 사고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저 사람은 생산직이라, 하청업체 직원이라, 비정규직이라, 처우가 열악하고 일도 위험했어 라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내심 어쩔 수 없다고 느꼈던 거, 바뀌지 않는 구조에 익숙해진 개개인의 인식들이겠죠.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법이 바뀌고 정책이 도입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죽어도 바뀌지 않는 사회에 희망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어떤가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